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님과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님을 모시고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정책 진단 세미나의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깊이 있는 의견과 통찰을 통해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좌담회의 진행은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수님 진행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그 네 분의 우리 실장님들의 발표가 있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주 잘 차려진 양질의 어떤 지식의 뷔페를 온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지적으로 든든한 한 끼를 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분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는 우리 두 분을 모시고 두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두 분 원장님에 대한 소개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두 분 원장님들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좋은 고견 많이 좀 들려주십사 하는 응원의 차원에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좌담회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질문을 저희가 서로 논의하기로 했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현안과 미래 그리고 우리 두 연구원의 역할 이런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분께 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두 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대표적인 그 싱크탱크인데요. 이 성격은 달리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이 두 연구기관이 이번 세미나를 처음으로 공동으로 주최하시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지 먼저 우리 건사연의 우리 이충재 원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그 발제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우리 건설 현안 산업의 어떤 문제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편리성이나 또 삶의 질이나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옛날보다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 산업은 점점 열악해지고 어려워졌을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아까도 규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규제도 일반 규제가 아니에요. 그냥 징벌적 규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어요. 우리 건설 현장에.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각에서 또 본다면 업종 간의 갈등, 우리가 생산하면서도 여기 또 그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분절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도 있고, 또 반복적으로 부실 안전사고도 있고, 또 공사비 문제도 거론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산업계 현황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렇게 건설산업계 현황이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있냐.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사람의 인식이나 가치나 관행이나 제도를 본다면은 시대로는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위기, IMF다 글로벌 경제위기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10년 주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주기는 점점 빨라질 수도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규제도 있고 또 위기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산업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하자, 제도 개선을 하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발제 과정에서도 이미 우리 건설 산업은 임계점에 와 있다. 지금 이런 규제적 요소를 가지고는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다, 제도 개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건설 산업계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하고 여기 많이 젊은 분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관이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자. 우리 업역 또 우리의 어떤 공정
또 내가 속한 협회 단체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 속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21세기의 건설 산업이 나갈 방향은 뭐냐? 이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온 결과를 금년도부터 지금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도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우리 김희수 우리 권정현 원장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건설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발표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이 그 위기가 이제 임계치에 도달해서 뭐 거의 질식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 건설산업연구원이나 건설정책연구원은 우리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사실 싱크탱크인데 각 기관의 이제 그 설립 목적이라든가 뭐 기능에 따라서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을 해 왔지 사실은 우리 산업계 전반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위기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뿌리 깊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상생 협력하는 그런 발전 방안을 좀 제시하면서 건설 산업을 미래의 우리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이제 고민들을 사실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뭐 종합과 뭐 전문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은 파일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우리 산업을 바라볼 경우에는 산업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질이 멸렬할 수가 있고요. 그런 위기에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건설업계 전반의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어떤 대책을 만들고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각을 하고 우리 건설 산업계가 주도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그 진단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렇게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마치 사후 약방문 형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대응하는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급급한 방식으로는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되풀이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 산업계가 이제 좀 자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자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먼 미래의 그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정부를 설득을 하고 또 산업계의 그 의견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또 그 산업계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함께 고민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공동으로 갖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충재 원장님하고 그 의기투합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회적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사실은 이제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그 정책 방향들이 있고 또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노정이 됐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가면서 그 대안을 찾고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이 세미나가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원장님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미래하고 함께라는 그 단어를 두 분 다 사용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현안을 진단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자리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종합과 전문의 소통과 협력은 항상 중요한 사안이지만 특히 위기의 시대에는 바로 더더욱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두 분이 함께 자리를 만드셨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세미나가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희수 우리 원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일단 현안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으시거나 저는 좀 누락됐지만 요거는 강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발표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건설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현재 우리 건설 산업이 당면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걸 우리 미래에도 중추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당면한 그 위기의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해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 관점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건설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를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 또 건설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건설 투자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건설 시장의 그 안정화가 필요하고 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고, 또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그 개선 방안과 함께 아까 이제 그 전영준 그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공급자 시각, 말하자면 이제 룰러 입장에서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요약이 될 수 있겠고, 대단히 정확한 지적과 그 대안 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 산업은 앞서서 우리 김태훈 실장이 얘기를 했지만 쇠퇴 국면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그런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러 환경들이 대단히 이제 우리 산업의 어려운 그런 어렵게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이제 이면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제 골마 터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문제의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은 오늘 발표를 통해서 다 진단이 됐고, 사실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도 오래전에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새롭게 우리가 찾아낸 문제점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 즉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집중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하려기보다는 사실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오는 방식에 따라서 대응을 해오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고 또 그게 반복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대응하는 방식들을 찾아보면 뭐 우리가 이제 어벽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뭐 대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규제를 세분화하고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업의 창의성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은 무시가 되고 이제 규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산업은 더 위축시켰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노정이 됐고, 특히 그 예산의 효율성 위주로 정책을 집행하고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공사비 부족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그 공사비 부족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부실과 공사의 부실과 또 품질과 안전의 문제까지 이제 구조적으로 노정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공사비 현실화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보기에 단순하게 뭐 이게 기업의 경영 개선의 관점에서만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저는 공사비 현실화에 관련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게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얘기한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또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는 이미 가격 중심의 그 낙찰제도, 말하자면 최저가 낙찰제를 이미 폐지하거나 최소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보다는 품질이라든가 안전에 좀 더 포커스를 두어서 뭔가 그 공사의 완성품이 최선의 완성품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낙찰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제값을 주고 제대로 공사해서 제대로 된 품질을 만들자, 이게 핵심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었지만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을 좀 집중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산업계가 좀 주도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해법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또 그걸 정부가 수용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충재 원장님 고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수 원장 얘기 잘 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양연구원의 또 내용 실장님들이 건설 우리 산업 현황에 대한 세세한 어떤 문제점 또 앞으로 대응 방안 세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 사업자만을 위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장기간의 고민을 하는 이유는 우리 건설 산업의 본연의 역할,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우리는 대처하고 있느냐. 나는 이 부분을 이제 발제한 내용에 충분히 강조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존재 이유도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환경적 문제는 더 열악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산업은 여러분들 뭐 수주 산업이다, 오개 산업이다, 또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을 들이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생산 과정이 길고 복잡해요. 그리고 분절돼 있어. 거기서 효율성이 나오질 않고 거기서 생산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지금 스마트 기술이다 디지털 전화에다 막 하고 있는데 건설 산업이 이런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 발제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인건비나 공사비 막 증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나와. 그래서 기술형 입찰 정부 공공사업도 유찰이 되고 사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택 문제만 해도 어떻습니까? PF 문제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건설 산업의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는 건설 산업만 위기냐? 건설 산업계 부동산 시장의 위기인데 국민들이 힘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설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켜 가느냐? 과연 정부는 정부 역할이 있고 산업계는 산업계 역할이 있고 우리 연구원은 연구원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더 증대시킬 거냐? 그래야 국민들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을 덜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운 난제들을 타개하려면은 과연 우리 건설산업계나 범건설산업계는 우리 기업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와 발주자 다 각종 업종 다 기업도 해당되는 거예요. 과연 책임과 권한이 다 가지고 있느냐? 다 갑이에요. 이렇게 보면 시차가 지나가면서 다 갑이야. 그래서 권한은 가지고 있고 책임은 다 전 거야. 이유는 추구하고 다음으로 미뤄. 이런 전통적인 건설산업 구조가적으로는 지금 이 어떤 우리가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과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근본적인 생태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 연구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생산 과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거냐요. 생산 과정이. 거기서 각자 이익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우리 모두의 이익 쪽으로 어떻게 갈 거냐. 결국 저희는 지금 용어에 좀 이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기술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발제된 내용의 스마트 기술과의 용어는 같을지 몰라도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면은 결국은 그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붕괴나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시행오차를 줄인다면 품질이나 경쟁력은 분명히 나아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거저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기업은 기업의 역할 다 역할이 있어요. 거기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산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막 요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종적인 관계에서 산업을 할 거예요? 민간시장 규모는 켜졌는데 민간시장이 주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생산체계가 바뀐다면은 결국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공정별로 신뢰와 자기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렇다면은 스마트 건설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 이제 정부 계획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스마트 계획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 무슨 규제 완화를 해주고 법률 하나를 고치고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은 새로운 생산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법령 제정부터 제도부터 생태계에서부터 공급망서부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의식 모든 생태계가 다시 재편돼야 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사고의 전환을 같이 가져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전환하려면은 정부가 있고 발주자가 있고 거기 생산체계에 관련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각종 자격단체, 감리, 유지관리 이 사람이 참여자가 공동으로 다 참여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생태계와 구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 가져가고 갑의 입장만 있고 자기는 책임 안 지고 그런 문화 속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까 죄송합니다. 김태현 실장님 그러셨어요?
김태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전화했어. 설명 잘 들었는데 거기서 나는 시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하나 있더라고. ESG를 리스크로 보셨어. 그래서 저는 ESG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했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주주의 배당 이익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가지고 봤는데 그거 가지고 기업을 판단할 수가 없다.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얼마나 있느냐를 비재무적 요소로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가치가 여기 있냐면은 이해관계자를 배려해야 돼. 상생과 협업이 ESG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생태가 바뀌어도 여기에 ESG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이게 없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의 문제는 ESG로, 기술과 생산성의 문제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건설 산업의 생태계가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구성원들 참여자 의식과 가치가 바뀐다면은 그것이 건설 산업의 성장 동력이에요. 그것이 건설 산업의 새로운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건설 산업의 이미지도 개선돼서 진정한 건설 산업의 본연의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으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저희는 그거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다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너무 골치 아파.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시작해서 시장에다 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들을 많아져야 이게 정부에서 받아서 제도화되고 기업 스스로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발제를 잘 해주셨고 거기엔 추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정책의 어려움이 결국 채찍과 당근의 좀 언밸런스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채찍은 참 많은데 당근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건설 산업이 왜 생존하고 성장 발전해야 되는 거죠? 라는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만약 우리 산업만과 그 구성원들의 어떤 생존 발전만이라면 아마 저희의 목소리가 사회적 반향을 얻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건설 산업이 생존해야 되는 이유의 국가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뭔지, 결국 건설 산업이 좋아지는 것이 결국 건설 산업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사회가 좋아진다는 바로 그 메시지가 저희가 전달됐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저희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이제 현안에 대한, 과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쯤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조금 이제 톤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많은 발제 부분에서 어떤 위험과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기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 건설 산업의 빙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빙하기는 인류 문명이 진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빙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위험과 리스크는 많이들 인지하고 있는데 이 안에 기회라는 건 없는 건지, 그 기회에 관한 관점에서 이번에는 우리 권상현 원장님, 우리 이충재 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회는 없는 건가요? 위기만 있는 건가요? 저는 위기가 아니라 단언컨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빙하기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봄에 새싹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 동절기, 추운 겨울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새싹이 싹이 안 납니다. 동절기를 거쳐야 새싹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21세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경험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경험하면서 그 시대에 개발된 기술과 그 시대에 개발된 기계와
그 문명과 가치를 어떻게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국가가 성장을 하고 또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건설산업이.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이미 이 시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만 우리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행, 관습, 생산 구조, 제도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여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아프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생태계나 가치관, 인식,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면 된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걸 시작을 하고 자신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발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지금 산업계건 또 민간 섹터건 개인이건 지금 발빠르게 디지털 전환이나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이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가 모든 산업에 지금 속속속 좀 스며들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개인에 따라서는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나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산업의 구조와 행태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 내에서도 지금 어떤 협업이나 또 어떤 연계성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연계된 산업에서는 또 기술과 산업과 서로 연계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빅블로 시대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나 그 각 산업계에서는 산업의 경쟁력이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산업은 스마트화가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나 로봇화를 뛰어넘어서 그 산업을 지능산업으로 더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 산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법령이나 제도가 과연 우리가 디지털 전환하고 스마트 건설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부분적으로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우리 건설 산업은 이 건설 쪽에는 대기업, 아까도 그 발제에서 했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아직도 여기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요 문제만 있으면 좋아요. 요 문제만. 그런데 우리 경제 사회 환경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대 저성장 시대예요. 두 자릿수 다 고도성장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출산 시대예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방식, 사고, 의식, 또 그 나름대로 협업은 있다고 칩시다. 협업, 정부의 제도 가지고 과연 우리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 건설 산업이 이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생산 체계로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가장 우리 건설 산업의 생산성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정부의 제도도 문제가 있고 무슨 공사비도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업역 간의 분절된 생산 구조예요. 다 자기 공정만 하고 나오는. 그것이 끝까지 생산물까지 가지 않고 자기의 역할만 하고 나오는 문제. 이거를 생산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것이 생산성으로, 품질로, 안전으로, 국민적 서비스로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급자가 정부하고 정부의 발주자하고 상대할 때는 의리에 분명히. 근데 도급을 받는 순간 갑이 돼. 갑으로부터 도급자로부터 설계를 받건 또 공사를 받는 업체는 의리였지만 받는 순간 또 갑이 돼요.
그게 층층시야 갑만이 있어요. 갑을 문화를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거예요. 갑을 문화를 상생과 협력의 문화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태계 변화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산적한 문제를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 내가 매번 세미나 가보면 그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억울하고 정부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런 얘기야. 우리는 수없이 해왔어요. 이제 근본적으로 나부터 바뀌고 내 역할이 뭔지를 찾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나중에 이 언론 보도를 보시거나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맞아. 우리 건설 산업이 지금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자. 이런 공감대로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래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고 이건희 회장 말씀하신 거 알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30년 전에 그 사장단들 회의에서 마누라하고 자식 말고는 다 바꿔야 산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지금 세계적인 굴지 기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우리 건설인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하여간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는 또 그건 현실이니까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 이거는 분명히 철저하게 지금 건설 현장이 돌아갈 수 있게 규제는 단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오늘 3번, 4번, 5번에 하셨던 말씀을 다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셨다는 제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진행의 시간의 한계 때문에 조금 묶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아마 6시 10분까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진행 요청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우리 김희수 원장님께 현재 우리 기회라는 건 뭐가 있는지 또 이 기회라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의견 한번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이충재 원장님께서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관점에서 혹시 놓치신 게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하신 시간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희수 원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은 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 원칙인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그 위기를 수용해서 그걸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제 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화위복 이게 이제 지금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궁즉통 우리가 궁해야 진지하게 어떤 사태의 본질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도전의식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동기가 이제 생긴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의 이제 건설 산업이 빙하기다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산업 자체의 특성, 노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공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이제 악화되는 이제 구조적인 그런 문제에 직면했고 그래서 우리 건설 산업이 지금 대단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재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기재부가 공사비 현실화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기에는 아직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덜 인식한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들 정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의 이제 건설 산업이 직면한 위기가 대단히 그 임계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설 산업은 지금 이런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당연히 아까 이제 우리 이충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이 우리 건설 산업을 새롭게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또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핵심적인 기술들을 건설 산업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이제 가속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 관련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건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건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려울수록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건설 산업이 지나치게 노동 집약적이고 또 이게 주문 생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또 대안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탈 현장 그 생산 및 그다음에 현장 설치 방식, 그게 바로 이제 OSC인데, 그 OSC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OSC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방식에 의해서 전환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부족한 건설 인력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이 건설 자재에 있어서의 그런 낭비라든가 이런 요소도 막을 수 있고, 또 뭐 콘크리트 현장에서 타설을 하고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큰 탈현장 생산 방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새로운 이제 기회의 요인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국내 시장에 지금 파이가 줄어들고 있고 SOC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어서 그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거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배가해야 되는데, 기술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뭐 건설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를 당연히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좀 더 고부가가치 영역, 우리가 얘기하는 뭐 PM이라든가 CM이라든가 그리고 또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우리의 산업 역량을 우리가 지금 더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서 그런 이제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또 찾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산업 내에 있어서도 그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 신시장 발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뭐 우리 홍성진 실장은 지금 이제 노후 계획 도시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건설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뭐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영주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새로운 우리 그 파이를 키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건설 산업이 좀 더 물량을 창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위기는 분명히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앙상하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 봐야 그 나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저희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도의 민낯도 드러났고요.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민낯도 본 모습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보다 아름다운 본 모습이 되도록 가지를 치고 또 저희가 돌봐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6번 제가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설 산업의 바람직한 미래는 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그럴 때 각 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과 그거를 위한 우리 연구원의 활동 계획, 앞으로 뭐 전략 이런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김혜수 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미래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는 중복적인 그런 이제 말씀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래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또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그 우리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건설 산업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또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다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의 그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 산업 내에 있는 이제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플레이어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우리 건설 업계가 사실은 그 좀 더 창의성을 갖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의 규제 위주의 그런 이제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원과 그리고 육성,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 그대로 수요자 맞춤형 그 정책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절대로 우리 건설 산업이 도약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건설 산업에 있어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자기 기량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 발주 제도를 비롯해서 건설 산업의 계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발주자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건설업계는 공사비 걱정 없이 말 그대로 제값받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건설 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별도의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업계의 경쟁력을 살려주고 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충재 원장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세요? 예? 학생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할 얘기가 많아. 젊은 친구들이 와서. 결국 우리가 위기라 그러잖아요. 건설 산업의 문제가 뭘까? 결국 건설 산업을 우리가 건설 생산 과정을 하는데 보면 우선 정부 발주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설계 있고 시공 있고 뭐 감리 있고 유지 보수 있고 거기에 각종 자재, 금융, 자격자를 다 첨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하나가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전체를 안 보고 거기서 제도의 하나, 무슨 사람의 문제, 잘못하면 시공자의 문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민간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정부야말로 진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금 디지털 전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법률 체계, 뭐 규제 완화는 당연하고 모든 패러다임을 새롭게 봐야 돼요.
지금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규제 완화만 해도 1.5%인가 1.9% 경제 성장률 요인이 있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 거야.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계 스스로도 정부는 산업계가 자유롭게 민간 자본과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산품을 생출해서 그것이 국민적 삶이나 국가 경제나 도시 경쟁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는 자세가 또 기업에는 돼 있어야 돼. 기업도 이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원 같은 데는 이런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 해야 되고 특히 학교에서는 학제나 융복합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대에 맞는 인재,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뭐 협회단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협회단체는 각종 그 협회 회원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데 왔어요. 이제는 이익도 대변해주고 건설산업 전체 파이를 키워서 이익을 대변해준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우리 풍요가 어디서 왔겠어요? 건설산업의 기능과 역할이 없다면 과연 왔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성장까지 중화공업기지 다 건설을 했고 경부고속도로 했고 지금 강남만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그 강남의 새로운 영동 부지를 확보 잠실의 모래밭을 택지로 안 했으면 이런 풍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중화공업기지나 경부고속도로나 강남 개발을 할 때 그 시대에 필요했던 기술력, 아이디어, 자금, 장비 모든 게 다 투입이 됐어요. 그 건설 산업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하면 뭐합니까? 장비 개발하면 뭐예요? 자재 개발하면 뭐래? 다 건설 현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새로운 편익과 가치와 부가가치가 나와서 같이 잘 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 산업이 안 좋으면 다른 경제가 다 안 좋아요.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는 것만 가지고 엄살 부려서는 안 돼요. 건설 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살고 경제가 산다고 본다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단순한 규제 완화, 제도 법령 하나 개선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여기 오신 분이라도 인식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바뀌었어요. 건설 시장이 수요자 요구, 수요자의 니드에 의해서 수요 창출형 상품이 나와야 수요자가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산 과정은 공급자 유지 생산 과정이고 법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은 시장 친화적인 산업으로 가야 돼. 그리고 생산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건설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건설 사업 하시는 분들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안 받는다 그래. 그리고 어떤 사업자는 그래요. 내가 미쳐서 왜 이거 전과점 만들 산업을 하면서 자식한테 물려주냐. 이런 산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 경제와 국가 미래와 우리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산업인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를 시키냐라는 게 패러다임 전환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 가치, 인식, 관행 다 털어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지금 이런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하고 지금은 건정연하고 해서 시작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학계도 좋고 포럼도 좋고 협회단체도 좋고 다 와서 같이 하자. 그리고 개개인도 좋아요. 오세요. 와서 얘기하고 그런 공감대가 많았을 때 정부가 스스로 맞아. 우리 규제 하나 다 할 거야.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정에서 규제 하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년 준비하고 올 초부터 금융부터 지금 ESG 스마트 건설, 주택, 도시 다 세미나를 하고 이런 주장과 이런 개념과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공감을 얼마나 했나 모르겠대요. 여러분들도 오늘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몰라도 오늘 그것만 가지고 했어요. 지금 건설 산업의 생산 구조가 21세기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기업 중심이고 민간 중심으로 가고 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는 아직도 규제 위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데 누굴 위해서 그걸 잡고 있을까? 이제는 정부도 설득을 하고 시장도 설득을 하고 이제는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 3월에 그럼 건설 산업의 재탄생, 리버스라는 주제로 다시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때 다 와서 들으세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은 우리 사업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려면은 법률 체계 이런 거 뛰어넘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러는 게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가 걸릴지는 몰라요. 국민들이 많이 공감해 준다면은 짧게 가지만 공감을 안 한다면은 계속 연구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제시해 줄 거예요.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 연구원이 있는 동안 여기 최석임 우리 저 본부장 계신데 책임지고 하실 거죠? 네, 책임지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오셨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산업, 범건설산업계에서 생산 과정에서 상생하고 협업하고 서로 배려하면은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어요. 다음 세대는 이렇게 갈등이고 분열하는 사회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산업부터 이걸 하자라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 산업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 위기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람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비관론자는 바람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낙관론자는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리더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도체 방향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두 연구원의 그 역할이 결국 우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리더들이 도체 방향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시는 게 그 두 연구원의 우리 역할이 아니겠느냐, 우리 원장님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초과의 크기가 우리 두 분 원장님들의 열정의 크기가 아니었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좀 지체가 됐지만 또 우리 두 분 원장님 사실 준비하신 만큼 속 시원하게 다 말씀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거로 믿고요.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해안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잘 답변해 주신 우리 두 분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자,